72세 박영호. 그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28세 청년에게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주변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돈입니다. 제가 씁니다. 6개월 뒤 청년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카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2억이 어디 갔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퇴직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영호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다녔던 회사는 이미 먼 기억이었고 집에만 있으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전화하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나름 소일거리가 됐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어느새 그는 그 카페의 단골이 됐습니다. 사장은 그를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창가 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평소처럼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청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고 이따금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청년은 계속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박영호는 말을 걸까 망설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표정이 어쩐지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식었는데 새로 한 잔 사드릴까요? 청년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식은 커피 마시면 배탈 나요. 제가 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박영호는 이미 일어서서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청년은 사양할 틈도 없이 새 커피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조금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심심했거든요. 박영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 청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 다들 바빠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냥 준비하는 게 있어서요. 청년은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맞은편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호는 자주 그 청년을 카페에서 보게 됐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 커피를 사주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말하고 싶은 만큼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박영호는 강민수가 점점 지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청년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한마디가 박영호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수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온라인 유통이요. 작지만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요.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금이 문제예요. 강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듯 다시 노트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그 청년이 왜 매일 카페에 앉아 한숨 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며칠 뒤 박영호는 강민수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시죠.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강민수가 조금 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군요. 사고였는데 빚만 남기고 가셨어요. 3억이요. 박영호는 젓가락을 놓고 청년을 봤습니다. 지금은요? 2억 갚았어요. 1억 남았고요. 대단하네요. 5년에 2억이면 강민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박영호의 말에 강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글쎄요. 그냥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박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청년을 돕기로.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박영호는 강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민수 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강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왜요? 할아버지,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저도 확신이 없는데. 저는 확신 있어요. 박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억 원을 드릴게요. 2억. 2억? 강민수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돈이니까 제가 쓰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할아버지, 저 같은 애한테 왜 그렇게? 민수 씨 말대로 사업은 위험하죠. 하지만 저는 사람을 봅니다. 그 말에 강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박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실패해도 제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면 됩니다. 강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영호는 통장과 도장을 꺼내 강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박영호는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카페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무슨 청년한테 돈 준다고요? 아, 그게. 아빠, 제정신이세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런 애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아빠는 그 애를 얼마나 알고. 알아. 충분히 알아. 박영호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2억은 너무. 내 돈이야. 내가 쓴다. 전화를 끊고 박영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 자신을 살렸던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아들을 이제 자신이 도울 차례였습니다. 다만 그 진실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수는 결국 그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 계약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 거? 첫 거래처 미팅 잘 끝났어요. 박영호는 그 문자들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박영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거라고. 3달이 지났을 때 강민수는 카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박영호는 짧은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 청년 요즘 안 보이네요? 응, 바쁜가 봐요. 혹시 돈 주셨다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박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카페 사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그렇게 접근한대요. 친절하게 다가와서. 아니에요. 그런 애 아니에요. 박영호는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왔니? 그 청년 연락 안 되죠? 박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석 달째 안 나타난대요. 바쁜 거겠지. 아빠, 이제 인정하세요. 사기당한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이에요, 2억. 아빠 퇴직금이잖아요. 내 돈이야. 그래도 아빠 노후 자금인데. 지연아, 박영호는 딸을 봤습니다. 나도 30년간 사람 봤어. 네? 사람 보는 눈 있어.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요? 회사 다니셨잖아요. 그게 사람 보는 일이었어요? 그래. 박영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답답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봤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박영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카페 단골 어르신이 박영호에게 말했습니다. 박형, 내가 뭐라고 했나? 우리 나이에 젊은 애들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괜찮아요. 2억이 괜찮아? 박형, 정신 차려. 저 믿어요. 그 친구, 아직도?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형이 원래 똑똑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나 봐.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여전히 강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박영호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사기당한 할아버지. 그렇게 불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에서 만나면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영호는 그 시선들을 견뎌냈습니다. 다만 가끔 휴대폰을 켜서 강민수와 주고받았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문자가 4개월 전 것이었습니다. 5개월째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고소장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작성해요. 뭔데? 사기 신고요.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안 해. 왜요? 그 친구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5개월째 연락도 없는데. 박영호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다려줘. 조금만 더. 아빠. 딸은 결국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가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후회 안 하시면 됐어요. 문이 닫히고 박영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궁금했습니다. 강민수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6개월째가 되던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강민수였습니다. 민수 씨. 박영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만날 수 있으세요? 꼭 뵙고 싶어요. 그래요. 어디서 볼까요? 그 카페요. 오전 10시에. 알겠어요. 전화가 끊기고 박영호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6개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박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는 박영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요. 박영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야 해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사업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어요. 준비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랬구나. 할아버지 돈을 날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네.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돈은요? 한 푼도 안 썼어요. 사무실 계약금만 날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어요. 강민수는 통장을 밀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박영호는 통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민수를 봤습니다. 왜 오늘 연락했어요? 네. 6개월이나 참았는데 왜 오늘이에요? 강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서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강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응.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서요. 왜? 갑자기요? 강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요. 민수 씨 보면 아버지가 궁금해져서요. 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요.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셨죠. 강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빚도 다른 사람 보증 서주다 지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빚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태수요. 박영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강태수. 네. 그분 30년 전쯤 어디 사셨는지 알아요? 서울이요. 강변 쪽에 살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박영호는 강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 내가 누군지 알아? 네. 강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영호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또 있어? 아니요.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일하셨거든요. 강민수는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 씨, 이 돈은 내 거야. 아니에요. 저는 투자가 아니야. 박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 빚이요? 무슨?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를 해줄게요. 박영호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박영호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43살이었죠.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인사 결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회사는 큰 손해를 받고 책임은 모두 박영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았고 다른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대학생 딸이 있었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돈은 바닥이 났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호는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달이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아래로 강물이 흘렀습니다. 어둡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박영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영호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위험한데요? 바람도 세고요. 알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주제 넘은 건 아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라도 됩니다. 박영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박영호입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들은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국밥 2개를 시켰습니다. 드세요. 저도 마침 배고팠거든요. 박영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형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나으실 것 같아서요. 강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박영호는 처음으로 그날 저녁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수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다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곧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박영호는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와 다시 강변을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집에 가실 거죠?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강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세상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오늘이 제일 안 좋은 날이면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이 유치했지만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괜찮습니다. 형님께서 잘 지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강태수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영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시 지원했고 결국 받아주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 동안 박영호는 단 한 번도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태수라는 이름을, 그 따뜻한 목소리를, 그 환한 미소를. 민수 씨, 박영호는 강민수를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렸어. 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응.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평생 갚고 싶었어. 박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5년 전 신문에서 내 아버지 부고를 봤어. 그때 알았지.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걸.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아들이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 박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어. 강태수 아들 강민수를.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다고요? 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신문 기사에 유족 이름이 나왔어. 강민수. 그리고 빚을 물려받았다는 내용도 있더라고. 박영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그럼 카페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박영호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강민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그 카페에서 자주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도 그 카페에 다니기 시작했지. 그럼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강민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커피 사주신 것도, 밥 사주신 것도 다 계획이었어. 박영호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내 아버지한테 빚을 졌으니까. 박영호는 강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전 내 아버지가 내게 준 건 단순히 국밥 한 그릇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 그럼요, 내 인생이었어. 그 말에 강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딸도 손주도 이 모든 것도. 박영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알아. 그래서 더 갚고 싶었어.
내 아버지한테 직접 갚을 수 없으니까 내게라도 갚아야 했어. 2억이. 그래서. 응. 박영호는 통장을 다시 강민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갚고 싶었던 빚이야.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민수 씨, 할아버지께서 2달 동안 제 옆에 계셔 주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할아버지만 절 믿어주셨잖아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거예요. 저는 돈이 아니라 그게 더 필요했어요. 박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거야. 왜요? 왜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강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아무 대가 없이 그랬듯이 나도 내게 아무 대가 없이 그러고 싶어서. 박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거야.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렸고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을 돕는 거지. 할아버지. 그리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 내 아버지도 평생 남 도와주다 빚만 지고 떠났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네. 넌 내 아버지를 닮았어. 착하고 성실하고 남한테 폐 끼치기 싫어하는 것까지. 박영호는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강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영호는 기다렸습니다. 강민수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한참 뒤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 돈 제가 꼭 잘 쓸게요. 그래.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게. 내 아버지는 이미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박영호는 강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믿어.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강변에서 이어진 인연이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호는 딸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 만났어. 네? 그럼 돈은요? 돌려주려고 했어. 그럼 받으셨어요? 박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았어. 아빠. 지연아, 앉아봐. 아빠가 내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박영호는 천천히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난간에 올라섰던 날, 강태수를 만났던 일, 국밥을 먹으며 나눴던 대화, 그리고 5년 전 신문에서 본 부고. 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때 말 안 했지. 아니에요. 아빠가 왜 미안해 하세요?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아빠를 살리셨구나. 그래. 그럼 강민수 씨는 그분 아들이야?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 신고하려고 했었어요. 알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런 사연이. 괜찮아. 넌 날 걱정한 거잖아. 박영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2억이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 박영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빚을 갚은 거야. 아빠가 살아계셔서 저도 있는 거잖아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저희 가족 모두의 은인이에요. 그렇지. 다음 날 딸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박영호 씨 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민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2억 꼭 잘 쓰세요.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님께 드리는 가장 큰 보답일 거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카페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사장이 박영호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알았어도 똑같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박영호는 웃었습니다. 단골 어르신도 찾아왔습니다. 박 형, 미안해. 내가 함부로 말했어. 아닙니다. 어르신이 날 걱정해 주신 거죠. 그래도 박 형이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나도 더 조심했을 텐데.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박영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갚아야 할 빚이 있었을 뿐이죠. 그날 밤 박영호는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전 강태수를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딸도 손주도 이 모든 것도 고맙습니다. 박영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선 강태수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강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요. 지켜봐 주세요. 박영호는 문자를 읽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믿어. 내 아버지처럼 넌 잘할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박영호는 여전히 그 카페에 다닙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봅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강민수가 가끔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팅 잘 끝났어요. 그래? 잘 됐네.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박영호는 청년의 얼굴을 봅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눈에는 희망이 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노력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믿어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강민수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요.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영호는 조용히 웃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 없으세요? 뭐가? 2억이요. 그 돈 있었으면 좀 더 편하셨을 텐데. 박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정말요? 응.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혜는 때가 있거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받았어. 뭘요? 너희 엄마 아직 살아 있었을 때, 민수가 어렸을 때,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그 모든 날들. 박영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다 강태수 씨가 준 거야. 딸은 말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 사장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그런가요? 박영호는 웃었습니다. 빚을 갚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빚이요? 네. 오래된 빚이었어요. 사장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박영호의 표정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박영호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난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만약 강태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모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딸도, 손주도, 강민수와의 인연도, 이 모든 날들도 고맙습니다. 박영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어디서? 그 국밥집이요. 예전에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가셨다던 그 근처에 비슷한 집 찾았어요. 박영호는 웃었습니다. 좋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30년 전 강태수와 박영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박영호와 강민수가 그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 네? 내 아버지 자랑스러워 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믿어.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잘할게요.
알아. 박영호는 젊은이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강태수가 보였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은혜는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박영호는 2억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산 것은 단순히 한 청년의 미래가 아니라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함을 돌려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노후자금 2억, 은혜를 갚기에 적절한 금액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